자, 이번에는 그 포토샵에 대해서 간단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포토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말이 길어져서 또 1시간씩 강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포토샵을 왜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타블렛과 똑같아요. 이것도 회사에 들어가시면은 대부분의 회사가 포토샵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툴, 뭐 클립 스튜디오, 뭐 망가 스튜디오가 클립 스튜디오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안 써봐서. 이런 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웹툰 그리고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사이툴이나 뭐 다른 툴을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자기가 뭐 게임 회사를 들어가겠다, 아니면은 뭐 디자인 회사를 들어가겠다 하시면 반드시 포토샵으로 전향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포토샵을 사용을 안 하시면은, 포토샵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호환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직원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거든요. 그 파일을 주고받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작업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사이툴 파일로 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인수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나갈 때 다른 사람한테 그 데이터를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근데 사이툴로 인수인계를 하시면은 그 인수인계 받는 사람이 쓰기가 어렵겠죠.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 사이툴 이런 거 다 PSD 지원해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다 PSD로 저장을 하실 거 아니면은,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PSD를 계속 저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이툴 파일도 또 따로 갖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웬만하면 포토샵으로 전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토샵을 전향해줘야 서로 그러니까 바로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파일 교환하면서 수정 보완이 바로 가능하고, 이제 게임 회사에서는 정말 신속한 수정 보완, 데이터 정보를 수정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포토샵 사용하시고, 그리고 호환성 문제 두 번째가 게임 엔진의 대부분의 게임 엔진에서의 호환성도 있습니다. 게임 엔진에서 쓰는 그 이미지 파일이 타가 파일이 있고, 뭐 JPG가 있고, 뭐 PNG 있고, 또 PSD도 파일이 들어가요. PSD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그 포토샵 자체에서 지원하는 이미지 파일들 형식이 가장 많아요. 그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포토샵을 사용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이툴에서 사용하는 뭐 요즘 사이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그 사이툴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잠시만요. 사이툴 쓰는 이유가 왜 이러냐? 사이툴 쓰는 이유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브러쉬 느낌이 좋아서 쓴다. 아마 그 펜 라인 보정 기능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펜 라인 보정 기능이라는 게
사실 그 타블렛을 많이 쓰고 막 그러면은 사실 이 라인 보정 기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타블렛에 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라인 보정을 하시는데, 아니 그 프로 디지털 아티스트가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좀 말이 되나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거 정말 편하면 좋지 않냐, 작업 능률이 좋으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 오히려 더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라인이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가 못 그리더라도, 선이 삐뚤빼뚤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기능이 전혀 없는 이제 툴을 쓰는 게 좋습니다. 좋다고 봐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이런 거를 처음에 이제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도구일 뿐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이제 그림 실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포토샵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포토샵을 처음부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부터 사용을 하면은 뭐 적응 기간도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배우면 되니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포토샵을 왜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포토샵을 키시는데, 포토샵 버전 같은 경우는 CS3 이상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CS5 이상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 포토샵이 버전이 높으면은 조금 이제 편리한 기능들이 조금씩이나마 편리한 기능들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포토샵은 버전이 가장 높은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CC까지 나왔죠. 저는 이제 CC를 구하기가 귀찮아서 일단은 CS6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CS5 이상은 대부분의 기능, 이제 제가 그림 그리는데 쓰는 기능들은 대부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CS5 이상을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 여시면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겠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왼쪽에 도구 툴들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뭐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 붙여주시면 이렇게 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겠죠. 처음에 이제 종이를 열어야겠죠. 종이는 이제 파일에 들어가시면 New라고 있습니다. 뭐 컨트롤 N을 누르셔도 이런 게 뜨고요. 사이즈는 보통 이제 A4 용지 사이즈를 선택을 하겠죠. 하고 OK를 누르시면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단축키 B를 누르시면 브러쉬 선택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걸로 다 그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를 누르면은 이렇게 브러쉬가 있고, E를 누르면 이렇게 이레이저, 여기 B를 누르면 브러쉬, E를 누르면 지우개, 이렇게 선택이 되죠. 기본적으로 이 두 개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원화를 그리실 때는 거의 이 두 개 빼고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두 개로 다 그림을 그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설정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화면 배치를 좀 바꿀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페인팅으로 바꾸시면 아까 그렇게 설정이 돼요. 보시면 여기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저는 어떻게 키냐면 레이어를 켜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당기면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얘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관리를 하기 쉽게
이렇게 하거든요. 레이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레이어를 새로 추가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따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는 저는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처음에 이게 아마 이렇게 돼 있으려나? 아마 이렇게 화면이 좀 작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 빈 여백에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라지 썸네일이라고 있는데 라지 썸네일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레이어 하나만 켜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브러쉬 같은 경우를 브러쉬 프리셋을 이렇게 또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편하게 선택을 해서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브러쉬를 이제 여기서 안 하고 그냥 우클릭 하시면은 그 아까 제가 펜에서 단축키를 바꾸라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클릭, 그러니까 앞쪽 버튼 누르면 그냥 이렇게 바로 떠요. 브러쉬 프리셋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브러쉬를 그냥 바로바로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저는 레이어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고요. 자, 단축키 같은 경우는 종이를 크게 작게 하는 거는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크게 작게가 가능합니다. 뭐 클릭만 하셔도 되고 작게 할 거면은 뭐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작아져요. 다시 한번 컨트롤 스페이스 클릭,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클릭 이렇게 하면 종이를 크게 작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종이를 좀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크게 키우신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시면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누르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종이를 내가 이렇게 그리다가 옮기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옮기시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작으면은 아예 스페이스를 눌러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대했을 때만 이 기능이 먹힌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게. 이제 단축키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건데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우클릭하면 이제 사이즈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단축키를 쓰면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게 사이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내 브러쉬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가요. 이렇게 브러쉬 크기 하고 여기서 몇 크기인가 이렇게 보고 막 이러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좀 자유롭게 단축키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꾸면서 할 수 있게 설정을 좀 바꿔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서 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아마 화면이 뜰 겁니다. 아, 여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키보드 숏컷 누르시면은 여기 Alt, Shift, Ctrl K라고 되어 있는데 누르시면 이렇게 단축키를 바꿀 수 있는 이제 이런 툴이 생깁니다. 이런 화면이 하나 뜨고요. 여기에서 아마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메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그래서 숏컷 4에서 툴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바꿀 거냐 쭉 내리다 보면 여기 보시면 decrease brush size가 있고 increase brush size가 있습니다. 이게 감소, 브러쉬 크기 사이즈 감소, 브러쉬 사이즈 크기 확대가 있죠.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요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대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 단축키가 이게 엔터 바로 위에 있는 이 단축키들인데
이 단축키가 머니까 사용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Z와 X로 바꿔주고, 아마 이거 바꾸시면은 뭐 이게 중첩되는 버튼이 있습니다. 뭐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뜨실 거예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X랑 Z를 이렇게 브러쉬 크기를 확대 축소로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offset 눌러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X와 Z를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죠. 이렇게 해서 확대 축소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스포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포이드 기능은 Alt예요, Alt. Alt를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 가지 색을 썼는데, 내가 만약에 이 색을 고르고 싶다, 검은색을 고르고 싶으면 더 편하게 고르고 싶다. 원래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는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으로 단축키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원하는 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바뀌죠. 검은색 누르면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빠르게 색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서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뽑아내실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단축키에 그 확대 축소를 Z하고 X로 바꾼 이유가, Z하고 X를 브러쉬 수정하면서 이제 Alt로 이제 스포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Z하고 X에다가 단축키를 수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림 그리는데 좀 수월하겠죠? 자, 이제 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알려드릴 텐데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러쉬 설정은 어떻게 하냐,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브러쉬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브러쉬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브러쉬를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브러쉬를 저장을 하고, 세이브 브러쉬로 저장을 하고, 제가 사용하는 브러쉬는 제가 그 카페에다가 이 링크와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다운받으시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일단 제 파일을 불러오시려면은 여기 이 화면에서 우클릭 하시면은 브러쉬 프리셋들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톱니바퀴 누르시면 여기 로드 브러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카페에 올릴 이 브러쉬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세팅이 될 거예요. 불러오실 때 리플레이스로 불러오셔야 깔끔하게 이렇게 제 브러쉬로 불러와주고요. 로드를 하면은 현재 내 브러쉬에서 그 파일의 브러쉬들이 추가로 더해서 들어갑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일단 여기서 베이직 브러쉬로 바꿀게요. 그럼 보시면 뭐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누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브러쉬로 이제 나오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브러쉬인데요. 자, 한번 선택해 볼까요? 우클릭해서 선택하시고 뭐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 설정 없는데 이렇게 필압이 먹히죠. 이렇게 필압이 먹히는 이유는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켜놔서 그런데 이게 꺼져 있으면은 아마 이렇게 필압이 안 먹힐 거예요. 이렇게 필압이 이렇게 안 먹히고 이렇게 쭉쭉 그어질 텐데, 요거를 키면은 이제 필압이 이렇게 먹혀요. 근데 웬만하면은 여기서 키지 마시고 제가 이제 브러쉬 세팅을 알려드릴 건데, 그 브러쉬 세팅에서 필압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막 필압 설정했는데도 필압 안 먹히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은 이제 와콤에 들어가셔서 드라이브를 설치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브러쉬를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팅할 게 몇 개 없는데, 보시면 이제 브러쉬를 처음 쓰면은 이렇게 뭔가 브러쉬가 이상해요. 그죠? 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디지털에서의 그 선은 이게 선이 아니라 그 점들을 계속 이어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 스패싱이 이렇게 늘리면은 이 점들을 이렇게 이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점선면 배웠을 텐데 입시 때 점을 계속 이어서 선을 만드는 거라서 이 스패싱이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한 20인가? 아마 그렇게 30인가? 아마 3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30인가 20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점이 이렇게 그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점이 찍히는 게 보이는 건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뭐 낮추시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이렇게 깔끔한 브러쉬로 나옵니다. 대신에 이렇게 스패싱이 낮으면은 그만큼 점을 많이 찍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렉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렉이 걸린다 그러시는 분들은 스패싱 조금 타협을 보셔서 조금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쓸 수 있겠다 하는 수준으로 수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하드니스는 줄여볼까요? 줄이면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이거 보통 이제 그라데이션 부드럽게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리면서 스포이드 찍으면서 이렇게 중간에 찍으면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브러쉬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 하드니스는 먹히는 브러쉬가 있고 안 먹히는 브러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브러쉬에서는 먹히기 때문에 기본 브러쉬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하드니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 브러쉬가 필압이 안 먹힐 거예요. 이 필압은 여기 들어가시면 이 트랜스퍼일 겁니다. 아마 이 트랜스퍼를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이 트랜스퍼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여기서 오퍼시티 지터를 컨트롤해서 펜 프레저, 펜 압력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플로우 지터도 펜 프레저 하시면 이렇게 필압이 먹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점이 보이죠? 저는 아까 그 스패싱이 높기 때문에 여기 브러쉬 투 쉐입 들어가시면 아까 그 설정 보이고요. 이걸 그냥 낮춰볼게요. 저는 컴퓨터가 좋아서 이걸 써도 돼서.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선 강약을 부드럽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필압이 지금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그 10만원짜리 타블렛 써서 그래요. 10만원짜리 타블렛 쓰지 말라는 이유가 이게 펜이 정말 이게 정말 필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는 느낌도 별로 안 좋고 반드시 타블렛 프로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펜압을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굵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쉐입 다이나믹에 체크를 하시고 이 사이즈 지터를 펜 프레저를 하시면 이렇게 얇고 굵게 뭐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이제 제가 이제 그림 그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딱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브러쉬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스케치를 해도 이렇게 스케치로 이걸로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하시면 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 꺼가지고 필압 없이 깔끔한 이제 굵기만 조절되는 브러쉬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얘만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개만 사용하시면은 크게 다른 거 만질 필요 없고요. 브러쉬 사이즈에서 뭐 이걸 약간 이렇게 하면은 납작한 이제 마커 같은 느낌의 브러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이런 느낌의 브러쉬를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0으로 이렇게 원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원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웰 엣지 뭐 이런 거는 좀 특이한 건데 검은색으로 해도 검은색으로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약간 중첩돼서 들어가거든요. 이건 이제 아까 그 마커 느낌의 느낌을 낼 때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커 느낌으로 0.5 정도의 그 짙기로 짙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트랜스펄이랑 쉐이프 다이나믹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제 브러쉬가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브러쉬라던가 뭐 이렇게 모아 놓은 브러쉬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리플레이스 브러쉬에서 제가 만든 브러쉬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름 모양, 구름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이 위에 이렇게 6개, 8, 7개 정도 이 정도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3개가 제가 올려놓을 건데 이 3개가 이건 이제 연필 브러쉬라고 이제 꾸엠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쓰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그분 브러쉬가 이거 연필 브러쉬인데 이게 상당히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연필 같은 느낌으로 그릴 때 좀 좋거든요. 제가 이게 타블렛을 원래 신티크를 쓰다가 지금 좀 저렴한 이거 쓰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 느낌의 브러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올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괜찮으니까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거는 딱히 없는데 제가 포토샵의 그 기능들은 나중에 추후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레이어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레이어의 이 모드 같은 것도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가 생성된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요거 띄우죠. 요거 컬러를 이렇게 빠르게 뽑아서 쓰는 뭐 이런 기능을 쓰는데 이게 단축키가 있어요. 이제 버전이 낮은 데서는 이 단축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전이 높은 걸 쓰셔야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 단축키가 뭐냐면 Shift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우클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제 펜을 쓸 텐데 펜에 아까 버튼을 제가 이렇게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죠. 이거 우클릭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Shift 컨트롤이 아니구나. Shift Alt네요. Shift Alt 누르고 우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이거 설정은 이제 여기 보시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기 프리퍼런스에 에디트 프리퍼런스에 여기 들어가시면은 아마 인터페이스에 있던가 아마 그 크기를 수정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컬러 피커 이건가? 아닌데 컬러 피커 HUD 아마 이거일 텐데 이거를 미디움으로 했거든요. 저는 라지로 하면 아마 이게 커질 겁니다. 커지죠. 네. 이걸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저는 일단은 미디움이 편하기 때문에 미디움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설정해 주셔야 될 게 퍼포먼스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히스토리 스테이틱이라고 컨트롤 Z 아시죠? 뒤로 가기 버튼 그게 몇 번까지 되냐 그거에 대한 버튼인데 이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많이 하면은 용량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너무 많게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느리다. 그럼 이 램의 사용량을 좀 이렇게 늘려주세요. 그럼 램을 좀 많이 사용해서 포토샵이 좀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뭐야 크러치 디스크,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사용할 디스크가 아마 C 드라이브로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C 드라이브를 자꾸 썼다가 안 썼다 그러기 때문에 좀 안 좋거든요. 이거를 D 드라이브나 뭐 이런 데다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프로세서 세팅이 아마 이게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켜주셔야 요거 있죠, 이거는 이걸 켜주셔야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안 켜시면은 이거 끄면 아마 이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오네. 세팅이 바뀌었나봐요. 원래 옛날에는 이게 끄면은 이게 안 됐었는데, 예, 이거를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켜주시면 이제 Shift Alt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CC 버전에서는 이 컬러 피커를 그냥 여기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띄워서 바로바로 클릭할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저는 단축키를 이거 너무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아마 윈도우에 컬러가 있을 텐데, 요거 있는데 요거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손해가 힘들잖아요. 아마 CC 버전 이후에는 이게 좀 크게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포토샵 컬러 피커 그 플러그인을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낮은 버전에서도 이거를 이제 항상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걸로만 해도 사실 그림을 그리는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 세팅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더 또 알려드릴 거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포토샵 기능, 상세한 기능 같은 건 제가 동영상으로 따로 또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해도 그림 그리는데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단순한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리고 지우고 브러쉬 사이즈 키우고 줄이고 그리고 이 버튼 누르면 지우개가 있다 그랬죠. 이 버튼으로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서 포토샵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강의는 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